251번입니다. 전선로의 직선 부분이에요. 수평각도 3도 이하에 뭐예요? 이름 뭘 쓰랬어요? 철탑의 이름을 쓰라니까 뒤에다 그냥 철탑만 붙여준 거죠. 3도 넘고 30도 이하인 거 뭐예요? 각도 철탑이고요. 인류계수, 자 인류철탑이라고 불렀고요. 직선철탑 10기마다 1기,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요걸 뭐라 했어요? 내장철탑이라고 불렀다. 내장철탑은요, 전선로 봉화에서 직선철탑 10기마다 1기 비율로 설치되는 것도 맞지만, 그죠? 지지물의 양측에 경관의 차가 큰 곳에도 사용이 됩니다. 지지물의 양측에 경관의 차가 큰 곳으로 보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요. 252번입니다. 이거는 아직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피보물 주인을 관계 금은으로 아직 도체를 한다.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케이지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요새는 이제 이거 안 쓰죠. 돌침 방식, 메쉬 방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앞으로는 건축에서는 있는데 전기 쪽에서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냥 철창, 그죠? 그물론 철창이라고 생각해서 케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53번입니다. 변성기 2차 측 MOF 2차 측 접지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P0, 1L, 2L, 3L이면 얘네들은 전부 다 묶어서 접지했잖아요. 우리 전력량계 결선할 때. 그러니까 전부 녹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럼 앞에 1SP1, 2SP2, 3SP3인데 1SP1, 그죠? 2SP2, 3S, 그죠? P3예요. 그렇죠? 요 상태에서 색상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황색이고요. 요게 적색, 갈색이고요. 그 다음에 백색, 흑색, 청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해둬야 되겠죠. 요 6개 색깔은요. 그죠? 얘네들이 어차피 다 녹색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254번입니다. 일반적인 전기 설비의 접지 목적은요. 다음 255번에 나오는 변전소의 접지 공사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접지를 할 때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이상전압을 방지하자는 게 주 목적이에요. 기계기구 설비에다가. 두 번째는요. 보호개전기의 동작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인체 감전사고 방지가 가장 많죠. 자, 요게 이제 일반 전기 설비고요. 255번에 배전용 변전소로 가면 좀 설명을, 이런 내용이긴 한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는 게 좋아요. 지락이나 단락 등의 어떤 고장으로부터, 그죠? 고장 전류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전소에 설치된 기기들을 이런 고장 전류로부터 보호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죠? 자, 두 번째는요. 변전소 내에 감전사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작업처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얘랑 똑같죠. 보호개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개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쓰라면 대지전이 상승을 억제한다. 이건 여기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잘 구분해서 잘 보시기 바라요. 그죠? 둘 다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그죠? 배전용 변전소가 일반 전기 설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56번입니다. 주상 변압기에, 자, 보통 이제 바깥에 있는 이 전주에 변압기를 이렇게 달기 위해서 쓰는 요 밴드를 뭐라 그랬어요? 행거 밴드죠. 두 번째, 전주에 암타이나 렉을 사용하기 위한, 암타이가 뭐예요? 그런데 공부 안 했죠? 암타이는 뭐예요? 요걸 암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암타이 묶어놓는 요걸 암타이 밴드라고 그러고, 렉은 뭐예요? 렉은 이렇게 중간에 저압 중성선 같은 거 연결할 때 쓰는 얘 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지금 암타이는 암타이 밴드를 쓰고요. 렉은 렉 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자, 저압 배전, 가공 배전소는 인입선 공사에서 인류회자, 그죠? 저압 인류회자, 그 중성선에 쓰는 인류회자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고를 뭐라고 불렀어요? 렉이라고 금방 했던 거죠.
현수회자를 설치한 가공 ACSR 배전선 일루미니 내장계수에 ACSR 전선을 현수회자 설치하기 위해 사용한 거. 애자하고 전선을 연결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데드엔드 클램프라고 그랬습니다.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전 전주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다. 257번입니다. 예비 전원이나 비상용 전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4가지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발전기잖아요. 발전기 아니면 축전지죠. 그래서 축전지는 알겠어요. UPS로 쓰는 이 축전지는 알겠는데 발전기가 예비 전원 사용되는 게 뭐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죠. 저압 발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 발전기가 있고 비상용 발전기가 따로 있다. 그래서 총 그죠 이렇게 4가지. 하나, 둘, 셋, 4가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테마예요. 아직까지는 많이는 안 나왔지만 이제는 잘 나올 수 있는 테마다. 258번입니다. LBS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죠. LBS의 명칭은 뭐예요? 부하 개폐기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거의 핵심은 부하 개폐가 가능하고 그렇지만 사고 차단은 안 되는데 여기까지가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그렇죠? 사고 차단이 안 되니까 고장 전류는 차단이 안 되니까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한류 퓨즈를 같이 쓰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빼도 되죠. 그래서 일단 부하 개폐가 가능하고 그죠? 그다음에 부하 개폐는 할 수 있고 고장 전류는 차단은 안 된다라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달았다? 개폐기다 이렇게 불렀죠. 259번입니다. 259번.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조광기 이제 알 때 됐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스위치인데 R이 붙어 있다. 뭐예요? 리모컨 스위치. 요거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리모컨 릴레이예요. 요거는 뭡니까? 셀렉터 스위치라고 그랬고 S는 뭐야? 개폐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연기 감지기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거고 이렇게 위에 줄이 하나 있다고. 이게 연기 감지기예요. 개폐기가 이거죠. 자, 그래서 확인하세요. 이런 거 심벌 틀리면 진짜 김 샌다 그랬습니다. 260번이에요. CNCV 케이블 동심 중성선 그죠? 차수형 전력 케이블이죠. 22,900 많이 썼는데 열화 형태에서 열화가 발생한 절연체에서 열화가 발생하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가장 많은 건 뭐예요? 전기적으로 어떤 그죠? 전기적인 요인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열적 요인이 있겠죠? 온도가 전류가 많이 흘러서 온도가 많이 올라왔을 때 열적 요인.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계적인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5개 쓰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사실 한 3가지 정도 쓰라는 게 딱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이렇게 5개 쓰라는 건 아닐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261번입니다. 그림교의 명칭을 써라. EQ, 얼스킥 뭐예요? 지진이죠? 지진 감지기예요. 여러분 심벌 처음에 심벌 그 전기기사 실기 이론 비법서 할 때 심벌 할 때 지진 감지기 나오니까 이거 왜 나와요? 그런데 지진이 났죠. 그죠? 경주에서도 지진이 나고 포항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죠? 요것도 써야 돼요. 100에서 170 그죠? 가알이 된다. 요거는 그죠? 우리 아까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가속도. 그래서 자, 그림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입니다. 감지기인데 정원식의 스포트형 감지기예요. 정원식이라는 건 온도가 일정에서 벗어나면 동작하는 거고요. 스포트형이라는 건 한 부분, 스팟, 어느 한 점, 그죠? 거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내 알칼리성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소방에 대한 내용은요. 근래에는 거의 소방 심벌에 대한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 좋겠죠. 263번입니다. 설계서의 작성 순서를 변경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자, 설계 변경에 표지가 있고 목차가 있고요. 변경 이유서가 들어가면 특별한 시방서가 먼저 나오면 안 되죠. 무슨 시방서가 나와야 돼요? 일반적인 시방서가 들어가고
특별시방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원 인원 계획이 나오려면 예정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동원 인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정 공정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그 외우는 것보다도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내역서가 있어야 대가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기사용이나 잡비계산서를 하기 전에 쓰는 게 뭐야? 뭐가 필요한 거야? 중기를 쓰려면 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자재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다? 수량산출서가 필요하죠. 수량계산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그죠?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외우시면 뭐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264번이에요. 활성공법을 하는 동안 작업자가 전선에 접촉되는 거를 방지하려고. 전선에 접촉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전주에 있고 전선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 노란색 튜브를 씌워놨을게요. 노란색 튜브. 이거 뭐야? 전선 커버죠. 작업할 때 그죠? 작업자가 이 전선에 닿지 말라고요. 그래서 전선 커버 노랗게 해놓은 거 공사장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265번입니다. 피레기하고 피레침의 차이를 간단히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레기는 뭐야? 이상전압 내습 시에 대지로 방전하고요. 그에 따르는 속류를 차단하는 게 주 목적이다. 피레침은요, 그죠? 건축물이나, 그죠? 건축물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말을 이렇게 쓰면 돼요. 얘네들은 피레침은 내격이잖아요. 내격에 대해 건축물이나, 그렇죠? 건축물과 인체, 그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쓰는 게 피레침이다. 취부 위치는 피레기는 지난 시간에 써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발변전소나 이에 준하는 가공전선의 인입구 인출구, 특고와 가공전선로부터 그죠? 되는 배전용 변압계 고압측 특고압측, 고압이나 특고압을 수용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가공전선 진구가 접속되는 곳이고, 얘는 전기 전자 설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설치된 건축물이나 구조물인데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이거 말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뭐예요? 그죠? 뭐예요? 지상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였어요? 높이가 20m 이상이 되는 건축물이면 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는 말이죠. 피레기는 뭐 피레기의 설치 위치는 뭐 지금까지 제가 지금 265번 오는 동안에 몇 번을 써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확인하시고요. 266번입니다. 주택의 옥내시설은 300V 이하 분전만에 인체 감전 보호용 뭐예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라 했어요? 전류 동작형이어야 된다. 이 얘기도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267번입니다. 그림은 공층전압 22,900 심수가 하나, 둘, 세 개, 3상. 그죠? 근데 잘 보세요. 22,900이면 KVY로 보통 쓰는데 3상, 4선식,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가공 케이블 배전이다. ABC예요. ABC가 뭐였대? 에어리얼 번들드 케이블. 공기 중에 케이블을 묶음 단위로 쓴 거. 뭐야? 이렇게 폴 설치하고 케이블을 이렇게 묶고 위에다가 뭐 썼어요? 싹 해서 철선 하나 써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 철선의 이름이 뭐였어요? 조가용선 쓰는 거지. 이게 가공 케이블 배전이죠. ABC. 그죠? ABC를 뭐라 한다? 가공 케이블 배전 방식이다라고 부르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1번부터 6번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뭐 사실 우리가 아는 것만 써볼까요? 1번은 도체일 거고요. 그렇죠? 도체 A상, B상, C상 해놓으면 이거는 뭐예요? 6번은 중성선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2번부터 3번, 4번, 5번이 필요한데, 여기서 그냥 대체적으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그렇죠? 케이블 할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했던 얘기를 잘 생각해보세요.
얘를 도체. 얘를 뭐라 했어요? 절연체. 맨 마지막을 뭐라 했어요? 시스라고 불렀어요. 그럼 5번은 안 봐도 알겠다. 맨 끝에는 뭐야? 시스예요. 그러면 이게 도체고요. 뭔가를 한 번 더 쌓고 요거 뭐야? 2번 말고 3번은 뭐야? 3번은 절연체죠. 그렇죠. 절연체라고 안 하고 층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절연층이라고 씁니다. 자, 그럼 2번하고 4번만 남았네요. 여기 뭐예요? 여기는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놓은 거예요. 뭐예요? 내부에 있는 반도전층이에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 여기는 그럼 뭐겠어요? 절연체 다음에 여기. 여기는 뭐야? 외부에 있는 반도전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굉장히 쉽죠. 그죠? 내용이. 그죠?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그죠? 무턱대고 그죠? 뭐 앞글자를 따서 외우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들은 가서 보시면 시간 아까워요. 시간 아까워. 268번입니다. 코너 조명이에요. 코너 조명의 그죠? 조명 방식이 뭐냐? 코너 조명에 대한 걸 쓰고 그죠? 천장과 뭐야? 벽면에 그죠? 천장하고 벽면에 경계구역. 천장하고 벽이 연결돼. 여기는 벽이고요. 여기는 천장인데 여기다 다는 거죠. 등을. 그죠? 그래서 경계 구석에 등기구를 설치한다. 이거를 뭐라 한다? 코너 조명이라는데 얘들의 특징은 뭐야? 여기 똑같이 있죠. 천장과 벽면을 동시에 조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사할 수 있다. 용도는 주로 어디 있어요? 우리 많이 했던 게 지하도나 터널 이런 데서 많이 썼죠. 그래서 이렇게 코너 조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269번입니다) 리액터를 알고 있는 대로 4종류 쓰고요. 사용 목적을 쓰라 그랬어요. 리액터의 종류 4개 지금까지 우리가 전력공학 하면서 했던 리액터. 자, 첫 번째 뭐예요? 블로 리액터. 뭐였습니까?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자는 거였죠. 이게 되죠? 자, 두 번째 병렬 리액터니까요. 직렬 리액터. 콘덴서의 시설에서 뭐예요? 오고조파 제거. 그 다음에 한류 리액터. 차단기 전단에 달아가지고요. 그 뭐예요? 단락전류를 일부 제한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 접촉할 때 수호 리액터입니다. 지락 아크를 소멸하자 이 뜻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죠. 얘를 주고 얘를 쓰라는 경우도 있고 얘를 주고 얘를 쓰라는 경우도 있고 얘처럼 이렇게 하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를 다 공부해 놔버리면 뭐 어느 문제가 나와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라인 포스 해자, LP 해자입니다. LP 해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완금에다 부착시키는데 1호핀, 2호핀을 쓴다는 거야. 이거는 찍어도 맞힌다. 완금의 종류는 뭐라 했어요? 기역형 완금하고요. 경완금하고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1호핀이 바로 뭐야? 이 1호핀을 쓰는 게 바로 뭐야? 기역형. 경완금 몇 호핀? 2호핀을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건 그죠?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이건 찍어도 맞힌다 그죠? 옛날에 이거에 답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둘 다 그냥 그죠? 둘 다 뭐야? 경완금 이렇게 해서 하나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죠. 271번입니다. 초고압 수은등의 용도예요. 수은등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압 수은등이 있고 고압 수은등이 있고 초고압 수은등이 있어요. 보통의 고압 수은등을 제일 많이 쓰는데 얘가 1기압 수은증기 압력이 1기압 정도 되는 거라 했어요 제가. 그러면 얘는 수십 기압이에요. 10기압이 이상 되는 굉장히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뭐야? 효율도 좋고요. 광색도 우수해요. 광색도 우수하고 용량도 크고요. 이런 특징을 가지니까 얘네들은 주로 어디다만 썼다? 도로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죠?
이런 데 많이 썼어요. 그래서 투관계 형태로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그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라고요? 1기압 정도 되는 고압수 운동을 가장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272번입니다. 금속관 배선화 회로에는 1회로의 전선을 모두 동일관대에 놓는다. 뭐 때문에 그래요? 전자적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전자적 불평형 방지는 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대여섯 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책에 3번 나왔다고 한 건 뭐냐면 딱 이 문제로는 3번인데 다른 문제, 새끼 문제로 들어간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건축 전기 설비에 대한 거다. 이제 건축 전기 설비가 아니라 뭐예요? KEC에서 얘기하고 있는 접지 방식입니다. TN 계통은요, 전원의 한 점을 직접 접지하고 설비의 노출 도유성 부분을 보호선을 이용해서 전원의 한 점에 접속하는 계통이다. TN 계통은 뭘로 나누냐? TNC 방식, TNS 방식, TN의 CS 방식이었어요. TN의 C는 뭐예요? PEN, 겸용도체죠? 보호도체하고 중성선을 겸용하는 거고,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거, S는 분리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얘들은 뭐예요? PEN도 있고, P하고 N으로도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3개 쓰면 되죠. TNC, TNS, TNCS. 계통이 있다. 3개 답을 하면 되고. TT 계통은요, 컨닝해 보세요. T는, 앞에 T는 뭐예요? 전원에, 그대로 쓸게요. 한 점을 직접 접지를 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죠. 요게 T 방식이니까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설비에 노출 도전부를, 그렇죠? 뭐하고 다른 거예요? 전원 계통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전원 계통의 접지극과 별도로, 그죠? 전원 계통의 접지극과 별도로 독립된 접지극을 시설하는 방식. 이 방식을 뭐한다? TT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문제가 기점으로 해가지고 KEC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거죠. 요때, 그죠? 요 문제를 기점으로. 274번입니다. 다음 보호계전기 종류에 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역전력 계전기, 역상 계전기 뭐 쭉 나와 있어요. 자, 사용 목적을 간단하게 쓰세요. 역전력 계전기는요, 역전력 계전기는 보통 기기에서 쓰는 것보다는 선로에서 많이 써요. 뭐요? 병행 2회선, 그죠? 병행 2회선 개통해서 고장 회선을 선택 차단을 해요. 기기 같은 거 하면 뭐예요? 병렬 운전할 때 선택 차단을 하는 거예요. 왜? 병렬로 어떻게 두 선로가 가고 있다면 한 선로 쪽에 고장이 생겨서 역전력이 발생하면 얘들을 차단하든, 그러니까 얘만 차단하면 되는 거죠. 이걸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병행 2회선 계통의 고장에서 선택 차단인데 이걸 선택 쥐락 계전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전력 계전기도 똑같은 데다 쓴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역상 계전기예요. 그죠? 역상 계전기는 보통 이제 언제 많이 쓰냐면 회전기에서요. 그렇죠? 전동기나 이런 데서 상회전이 바뀌면 반대가 돼서, 상회전이 반대가 돼서 역회전을, 그죠?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역상 계전기죠. 세 번째는요, 교류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그죠? 이 교류 과전류 계전기는요, 일반적인 과전류 계전기 OCR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발전기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발전기에 과부하 보호하고 외부 사고가 제거가 안 되면, 그죠? 외부 사고가 제거 안 되면 후비 보호를 위해서, 백업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계전기입니다. 네 번째는요, 전압 평형 계전기예요. 전압 평형 계전기는요, 그죠? 주로 이제 2개의 회로 이상 연결할 때 2회로 전압으로 동작을 시켜가지고요. 뭐 찾자는 거예요? 고장 검출이나, 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PT에 많이 쓰죠. 그죠? PT, 고장 검출 같은 데 많이 사용한다. 자, 5번은요.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해놨는데 여기 잘 보세요. 87에 G라고 그랬어요.
발전기죠. 발전기 내부 고장 보호를 위해서 사용한다. 만약에 T면 뭐야? 변압기 내부 고장이겠죠. B면 뭐예요? 모선 고장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하세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그랬는데 5번은 자신 있게 썼는데 오답이 났다는 거야. 왜? 이 G라고 돼 있는 거는 안 봤던 거죠. 그래서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확인하시고요. 또 이것도 선택지가 깨진 게 아니에요.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275번입니다. 가공면전솔로의 인입선에서 인류회자 취부한다. 아까도 했죠? 인류회자 취부한다. 뭐 있었어요? 렉. 그죠? 아까 이건 새끼 문제로 있었던 문제죠. 그죠? 276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소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예요. 자탐 설비라고 그러거든요. 소방에서는. 그렇죠? 자탐 설비라. 이제 좀 있으면 소방으로 나올 건데 그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탐 설비라는 건 뭐냐면 감지기에서 화재를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화재가 감지 안 되고 누가 눌렀어. 발신기를. 누르면 그렇죠? 중계기를 거쳐서 수신기로 갑니다. 수신기는 어디 있어요? 관리자가 상주하는데 아파트 같으면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항상 수의실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자가 아니면 뭐 고객 민원센터 이런 데 그죠? 이걸 통해서 뭐야? 우리가 그 경보를 울리는 거죠. 이렇게. 요걸 뭐라 한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그래요. 자, 소방 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이거를 뭐라고 한다? 경계구역이라고 그래요.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감지기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해서 수신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수신기네. 자동화재 탐지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시각경보기에 경보를 하려면 시각경보기에 경보하는 것을 뭐라 한다? 시각경보장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불이 났는데 막 벨이 울리고 그러면 우리는 알고 대피하죠. 근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벨이 울려도 못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각경보장치로 화재가 났습니다. 대피하세요. 이렇게. 자, 화재 발생 신호는 수신기에다가 그죠? 수동으로 발신하는 걸 뭐라 한다? 발신기죠. 그 다음에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정렬 접촉면에 의해서 작동하는 신호를 받아서 여기에다 주는 거예요. 감지기에서 온 걸 여기다 준다. 뭐라 그래요? 중계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내용 정도는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죠? 분명히. 전등을 4개소 전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3로 스위치가 4개수 몇 개예요? 3로 스위치 몇 개요? 2개. 4로 스위치도 2개 필요하죠. 예. 이거 확인하시기 바래요. 3로 4로. 개수 몇 개인지 굉장히 잘못 씁니다. 이거 내가 그림 안 그려줘도요. 그죠? 278번입니다. 플로덕트예요. 바닥에 시설하는 거죠. 플로덕트는요. 무조건 400V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용전압 400V 이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어디만 돼요? 옥내 건조한 곳에다 시설하는데 콘크리트나 바닥에다 하는 거죠. 콘크리트나 신더 콘크리트 바닥 내에다 한다. 바닥 내에다가 시설하는 걸 뭐라고 한다? 플로덕트라고 했습니다. 용도 시설 장소를 쓰라고 했으니까 사실 시설 장소만 쓰시면 돼요. 몰드 변압기의 장점과 단점을 쓰라 했어요. 자, 몰드 변압기는 뭐하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항상 유입식 변압기하고 하라는 거예요. 유입식 변압기는 기름을 쓰기 때문에 기름을 쓰면 뭐예요? 기름을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얘네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보수 점검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렇죠? 첫 번째는 보수 점검. 그 다음에 소형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화재 우려가 있죠? 뭐예요? 유입식에 대한 거.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했는데, 자, 몰드 변압기의 장점을 얘기해라. 그러면 유입 변압기처럼 기름을 쓰지 않으니까 장점이 뭐 있어요? 첫째, 소형 경량화된다. 두 번째, 유지 보수가 비교적 간단하다. 세 번째는 뭐야? 화재 우려가 적은 거죠.
요게 장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재 우려 앞에다가 난연성이라고 써도 되고요. 자기 소화성이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불이 안 붙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좋다. 자, 근데 단점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뭐야? 유입시의 경우에는 서지 발생이 적지만 몰드나 건식은 서지 발생 우려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지에 약하기 때문에 서지 흡수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1, 2차 건설을 전부 다 에폭시 수지로 몰딩을 하다 보니까 대용량으로 제작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그죠? 기계적인 어떤 충격이 발생하면 이거로부터 뭘로 제가 절연한다고요? 에폭시 수지로 한다 그랬죠. 에폭시 수지가 그죠?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에폭시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용의 어떤 화물 시설에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그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몰드 변압기 그죠? 예상 문제 하라면 예상 문제 1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280번입니다. 동전선, 그죠? 동으로 된 전선은 맞대기형 직선 슬립의 압착 접속법은 뭐예요? 어디? 일반 전선은 뭐예요? 단선하고 연선 두 가지잖아요. 단선 연선에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런 거는. EL 방전등 EL 램프예요. EL 램프는 제가 뭐랬어요? 대표적인 면광원이고 유전체 램프라고 그랬죠? 유전체에다가 전기를 인가하면 발광이 되는 이런 애들이에요. 주로 뭐야? 표시등이나 장식용으로 많이 쓴다 그랬죠? 뭐 요새는 더 많이 넓어졌지만 그죠? 282번입니다. 누전 차단기예요. 적색 버튼하고 녹색 버튼인데 차이점은 뭐냐? 적색은 누전을 차단해야 돼요. 녹색도 어떻습니까? 녹색도 누전 차단한 누전 기본이야. 둘 다 누전 차단기에 녹색 버튼만 있든 적색 버튼만 있든 둘 다 누전 차단은 돼요 일단. 근데 이 적색 버튼 쪽은 과전류 차단도 겸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 색깔에 따라서 구분을 그렇게 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283번입니다. 전선 접속의 구체적인 방법에서 슬리브에 대한 접속 방법, 슬리브에 대한 거.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기능사에 나오던 거예요. S형 슬리브가 2개, 매킹 타이어 슬리브가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형 슬리브는 직선 분기할 때 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매킹 타이어는 직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기능사 시험 볼 때 하나, 둘, 셋 매킹 타이어 슬리브 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틀린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기능사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사기사에 그저 작업용으로 넣은 거예요. 284번입니다. 이건 앞에서도 했죠. 그죠? 방폭구조. 그죠? 그래서 내압 방폭구조, 그 다음에 유입 방폭구조, 그죠? 그 다음에 안전증 방폭구조, 본질 안전, 특수, 그죠? 다 되죠, 그죠? 그래서 총 5가지 쓰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시험 문제를 뭐였어요? 4개 쓰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5개짜리를 외우고 있으면 4개 나오면 4개 쓰시면 되죠. 285번입니다. 자재 계획 단계에서 적합한 순서대로 해라 이거야. 자, 자재 계획 단계라는데 원단위, 사용 계획, 구매 계획, 재고 계획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야? 원단위 계획을 해야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사용 계획을 해야 되고요. 이거 순서대로 했네?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재고를 어떻게 할 건지 알아야 구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재고 계획을 먼저 세우고 구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재고가 남으면 어디다 싸놓을 거냐 이것까지 계산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86번입니다. 뭘 측정하는 거야? 이거 절연저항계라고 해놨잖아요. 절연저항 측정. 뭐 어디에요? 선로하고 선로잖아요. 선간 절연저항 측정이구나. 그죠? 아주 좋죠, 그죠? 이런 거는. 이런 문제는 나왔으면 좋겠어, 그죠? 그림도 있고, 그죠? 287번입니다. 전자개폐기의 소작회로는 소세력회로 했는데 소세력회로는 얼마예요? 최대
60V라 그랬어요. 이런 거는 그죠? KC 할 때 많이 했던 거죠. 288번입니다. 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접촉공사나 저압전로에 접속하는 옥랩에서의 중성선, 그죠? 접지식 전선에 접속하는 그림 같은 분기에서 다음 질문에 답해라 그랬어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는 경우에 접지한 값은 얼마다? 3ohm이라고 했습니다. 분기회로. 2번에서 정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것. 자, 2번에서 생략이 가능한 게 어떤 거냐 그랬어요. 그래서 2번에서 우리가 얘기되는 것들은요. 우리가 확인할 때 전기적으로 그저 완전히 접속하고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 그때는 뭘 생략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 해당 사항이 없네요. 개폐기를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분기회로 표현해 있었습니다. KC. 289번입니다. 조명기구 설치 시에 먼저 천장의 내부 상태를 알고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분재 미연에 방지하는데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죠? 두 가지요. 천장의 내부 상태니까 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애들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중 천장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만 얘기하라 했어요. 그래서 천장 내부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냉난방 덕트, 그렇죠? 그 다음에 감지기도 있고, 뭐 스피커 배관도 있고, 엄청 많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중 천장은 뭐예요? 이중 천장의 재료가 뭔지, 강재로 되어 있는 건지, 이게 그죠? 특수광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죠? 재료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만 딱 구분해서 하시면 됩니다. 290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했어요. 자, A는 관을 지지하는 지지문이다. A의 명칭은 뭐냐? 도면에서 합성수양공사예요. A는 뭐예요? 관을 조형저면에 이렇게 부착할 때 쓰는 걸 뭐라 했어요? 1번. 새들. 이거는 뭐 너무 좋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죠. 자, 두 번째. 1번의 지정한 간격. 자, 합성수지간에 전선 지정 간격은 얼마야? 1.5m랬어요. 이건 설비 기준에 있었던 내용이죠. 세 번째는 뭐야? 관이 직각으로 구부러진 관의 곡률 반경은 관 내경의 몇 배까지 된다 했어요? 6배까지 된다 했어요. 자, 6배 이상 해라 그랬고. 네 번째요. 그림의 3은 합성수지 공사시. 이거 그림 안 봐도 되죠. 3은 커플링을 이용하여 관을 접수한 경우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접착제를 안 쓰면 1.2배, 접착제를 사용하면 0.8배였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관을 접속할 때 결합시키는 부분으로 지점과 접속함 사이에는 일정 수준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높이 차이가 약간 나는 건 뭐예요? 옵셋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 철탑에서도 간격을 주는 걸 뭐라 했어요? 옵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문제는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대지를 접지하는 가장 큰 이유 전기자기하게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대지는 그렇죠? 대지는 정전 용량이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하가 축적이 돼도 보호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전위는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구는요, 대지는요 대단히 큰 정전 용량을 가지고 있는 콘덴서면 애지간히 채워가지고는 변동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292번입니다. 다음 심벌의 명칭이에요. 야, 이런 거는 맞춰야죠. 스위치죠. 그냥 전멸기 안 해도 돼요. 스위치. 뭐야? T는 뭐야? 타임 오브지. 타임 오브지 스위치입니다. 293번입니다. 화학 접지에 대한 거예요. 전기로 우리가 그죠? 전기의 대전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화학 접지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뭘 하지 말자는 거야? 정전기 방지를 억제하자. 정전기 그죠? 방지를 억제하자는 거 아니죠? 발생을 억제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화학 설비에는 무조건 접지를 해야 되는 거죠. 294번입니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지금 앞으로는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시험에. 자, 감지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탐 설비 중에. 그 5가지만 쓰는데
이 그 뭐죠? 감지에 오동작 시키는 거. 먼지나 그죠? 먼지나 수증기 등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체류된 장소. 이러다 보니까 오동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장이나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 되면 감지기를 다뤄도 측정이 거의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다든지. 네 번째, 그죠? 목욕실 같은데. 목욕실 같은 데는 뭐야? 막 계속해서 김이 발생하니까요.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감지기의 유지 관리가 어려운 데예요. 그래서 5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소방은 이제 잘은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소방 안 나온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그 중에 소방 이 자탐 설비나 이런 거 하면서 소방 쪽에서 나오는 내용은 저거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누전 경보기밖에 없었다. 자, 정부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물량 산출 시에 옥내 전선 할증률과 옥외 전선 할증률, 옥외 철거 손실률에 대해서 얘기해라.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옥내가 옥외보다는 무조건 그죠? 할증을 많이 해야 된다. 연결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왜 그랬잖아요. 옥내를 10%로 봐라 무조건. 그럼 옥외는 절반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할증률의 철거 손실률은 얼마야? 이거의 또 절반이라 했어요 내가. 5에 2.5. 네. 그죠? 확인하세요. 296번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는 회로인데요. 점선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거 보니까 타당한 회로는 뭐냐 알았어요. 자, 여기서 보면요. 정역운전 전혀 관계없고 Y델타 아예 관계없고요. 역률 회로는 역률에서는 예고요. 얘는 뭐야? 방전장치 회로네요. 그냥 방전회로. 예, 그래서 방전장치 회로다. 그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297번입니다. 건축 전기 설비에서 회로를 다른 전기 설비와 독립해서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능적 개폐기를 시설해야 되는데 기능적 개폐기의 종류, 그죠? 개폐기인데 어떤 특징을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개폐기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차단기, 개폐기. 아니 차단기도 부하 개폐 되잖아요. 개폐기라고 해도 되죠. 일단 차단기, 개폐기, 그다음에 뭐야? 계전기, 전자 접촉기. 전자란 말 안 써도 돼요. 접촉기라고 하면 다 아니까 그죠? 그다음에 반도체로 쓰는 개폐 장치. 이런 거죠. 5가지입니다. 기능적 개폐기. 이 기능적 개폐기가요. 한동안은 뭐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근래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죠. 298번입니다. 대전선로 공사 중에 규모가 비교적 큰 공사 추진할 때는요. 시공계획서 작성을 하는데 현장 조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요. 이 굉장히 그죠? 학술적이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장에 대한 얘기니까 현장의 지형이나 토양 상태예요. 왜? 현장이 만약에 안반 지형으로 돼 있으면 접지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농지나 공원이나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같은 것들이 여기 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문화재 지역이에요. 제가 이거는 그냥 농담 삼아서 맨날 그러죠. 제가 옛날에 뭣도 모르고 서울에 와가지고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문화재 그죠 왕릉 옆에다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재개발해 준다 그랬는데 안 해줬죠. 내가 지금 봤으면 대번에 안 샀겠죠. 근데 그때는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나도. 그래서 살 수밖에 없었다. 사기당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인가 밀집 지역. 그러면 공사를 여기서 시설하면 어때요? 민원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그죠 있다. 그 다음에 시공 후에요 책임 소재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안정성에 대한 얘기예요. 재해 발생에 대한 여부 뭐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공 계획서 할 때 현장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자, 자동화재 탐지설비 또 나왔죠 이거? 감지기의 명칭이에요. 아까 봐요. 이렇게 생긴 거는
종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였고요. 아까는 세 줄이었는데 알칼리에 대한 얘기고, 한 줄은 뭐야? 방수형입니다. 방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예전에 소방을 같이 갔을 때 얘기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5가지 써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뭐야?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그죠? 그 다음에 음향장치. 이거 써도 돼요. 시각 경보장치 써도 됩니다. 그래서 5가지 하라고 했던 겁니다.